자, 철없는 어른들 이번에 자동차 4부작의 마지막 GM 대우입니다. 저는 제로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승작가입니다. 취준생입니다. 아, 그동안 이제 자동차 세계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GM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요. 아, 이걸 왜 건드렸을까? 짧게 해주세요. 할 얘기 많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선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선 2002년에 대우자동차가 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를 했어요. GM 한국은 공장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부평 1공장, 2공장, 그리고 창원 공장, 군산 공장, 보령 공장, 그리고 베트남 공장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 공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매각된 거나 마찬가지고 군산 공장은 문을 닫았죠. 이건 뭐 다 아는 얘기고, 그리고 뉴스에 안 나오는 게 보령 공장이 있는데 보령은 부품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완성차 만드는 공장이 아니고, 그래서 공장은 부평 1, 2, 창원 이렇게 세 개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우선 이거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GM이 2017년에 유럽에서 철수를 했는데 그 유럽 GM이 한국 GM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GM이 적자라 크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한 3천억 정도는 유럽 법인 철수하면서 생긴 적자예요. 그리고 어쨌든 GM이 그냥 그럭저럭 잘 나가고 있었는데 2009년에 파산을 했죠. 미국 본사가 파산을 하면서 굿GM과 배드GM을 나눴어요. 굿GM은 앞으로 살릴 거, 배드GM은 죽일 거. 그래서 GM이 가지고 있던 12개 브랜드 중에 8개를 날려버리고 4개만 살렸어요. 그 중에 이제 쉐보레가 있는 거고 한국 GM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9년에는 GM 산하 회사들 중에 유일하게 한국만 흑자였어요. 그래서 날렸던 거고, 그래서 뉴 GM을 선포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유가가 올라가면서 GM이 주로 판매하는 대형 차들이 안 팔리고 한국 GM이 만들었던 스파크, 크루즈, 아베오 같은 작은 차들이 잘 나갔어요. 그래서 한국 GM은 그러니까 그 당시 파산 이후에 간단하게 얘기해서 GM을 한국 GM이 먹어 살렸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GM이 잘 나갔죠. 근데 이후에 유가가 떨어지고 세단이 안 팔리면서 SUV가 뜨기 시작을 했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한국 GM에서 주로 세단을 판매하는데 한국 GM이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철수설이 나왔잖아요. 한국 GM 철수설이 나왔는데 우선 철수설이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는 노조에서 협상을 하면서 장기 고용 안정 계획을 내놔라 했어요. 회사에다가. 근데 회사가 이제 장기 고용 안정 계획을 안 내놨죠. 그러면서 노조가 GM이 철수하려고 그런다라는 소문을 냈어요. 그러면서 회사는 우리 안 나간다라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은행이 GM하고 계약을 하면서 비토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뉴스에 나왔죠. 그게 2017년 10월에 끝난다는 거를 사내는 발표를 못해요. 주주간 협약 때문에,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데 바른미래당일 거예요 아마. 그 어떤 의원실에 이걸 살짝 보냈는데 그 의원이 터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는 GM 철수설이 나오게 됐고, 국외에서는 뭐냐면 국외에 지금 회장이 메리바라라는 아줌마가 지금 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GM 회장. 이 아줌마가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죠. 고졸 생산직으로 GM에 들어가서 GM 회장에 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메리바라 회장이 기업 IR을 하면서
그 IR하면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보면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제 해외의 부실 사업부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바르 회장이 해결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해외에서는 GM 철수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럽 법인을 철수를 했고요. 호주 우리가 많이 얘기하던 철수했죠. 호주 철수했고 러시아 철수했고 남아공, 태국, 인도를 철수를 했어요. 근데 이 공장의 공통점이 뭐냐면 크루즈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수출을 하던 공장이었다. 예, 그러니까 GM이 가장 많이 만들 때가 110만 대 정도를 만들었는데 수출할 법인들이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수출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국 GM도 어려워지는 거죠. 팔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철수를 한다라고 선언을 했고 실제로는 2017년까지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철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철수할 때 철수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호주를 많이 예를 드는데 호주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공장이 몇 개 있을까요? 공장이요? 네. 회사 아니면 회사 뭐 아무렇게나 뭐든지 하나? 두 개? 도요타 들어가 있을 것 같고 하나도 없습니다. 공장이 하나도 없다고요? 네. 호주가 17년에 철수한 걸로 끝이네요. 그러면 호주에서 이제 다른 회사들도 다 호주에서 철수를 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철수한 게 GM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주를 예를 드는 거는 좀 무의미하죠. 공장이 아무도 없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아무도 다 철수했을 거 아니야, 다른 회사들도.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사업부랑 자동차 생산 사업부랑 같이 붙어 있었어요. 한 개 법인이었는데 생산 사업부만 날려버린 거야. 철수를 했고 연구 법인은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크루즈가 안 팔리니까 군산 공장에서 크루즈를 생산하던 공장이 군산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군산 공장을 문을 닫아버렸어요. GM이 한국에 남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아 있는 거의 조건 중에 하나가 최소한 적자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당연한 말이야. 네. 그래서 근데 GM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1년에 5천억 원씩 적자가 난대요. 그렇기 때문에 군산 공장을 날리면서 2천억 정도의 적자를 줄였고 3천억 정도 적자가 나는 거를 희망퇴직하는 걸로 해서 사람들을 자르고 그리고 임금을 줄이는데 임금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수당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수당도 임금이긴 한데 수당하고 추가 근무를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겠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한 3천억 정도를 줄였어요. GM이 이제 철수할 때 욕을 많이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GM 본사가 5%대의 고금리로 한국 GM에다가 돈을 빌려줘서 그걸 빨아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사실 그게 맞냐라는 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GM 코리아가 3조 원 정도를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금리가 7%였어요. 근데 GM 본사가 7% 너무 많다. 우리가 5%에 빌려줄게. 그리고 빌려준 거거든요. 그럼 사실상 GM이 그 당시 판단은 잘한 거죠. 잘한 거고 두 번째는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GM이 채권을 발행하면 정크본드가 돼요. 정크본드는 이제 내일 망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회사가 빚을 내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7%를 주고도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요. 사실상. 네. 그렇기 때문에 GM이 3조 원을 3조 원을 5%에 빌려준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싸게 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GM이 빨아먹고 있다라는 건 사실 말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먹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GM은. GM 먹긴 먹었죠. 5% 이자는 가져갔으니까 계속. 근데 그럼 대신 한국 GM은 적자인 거네요. 그 5% 주고. 네. 그리고 적자가 난 게 우선 말 그대로 차가 안 팔려서 적자가 났고, 그리고 한국에 연구소가 있잖아요. 연구소에서 매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구소는 돈을 쓰는 기관이지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소에서 적자가 6천억씩 났어요, 매년.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르노삼성 한국 연구소에서 1년 연구비가 300억 정도래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그렇게 만든 건.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GM이 이제 적자가 많으니까 해외 사업부를 날리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날렸잖아요. 우선 얘기한 것만 해도 그렇게 많으니까. 그러면 GM이 거의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800만 대 수준으로 내려갔어요. 1년 생산량이 800만 대면 현대차 정도 수준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굉장히 작아진 거죠. 작아진 거고. 그럼 GM은 뭐 하고 있느냐? 그 2018년 CES에서 뉴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CES 나올 때 자동차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다 CES에 들어왔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그 CES가 뭐예요? 그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인데 가전 제품 박람회. 가장 큰 거. 신제품 내놓는 박람회. 근데 CES에 대해서 할 말이 많긴 한데 넘어가고 여기에 GM이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왔는데 GM은 왜 안 나왔냐 그러고 있는데 CES 마지막 날인가? 2018년도 CES 마지막 날 GM이 갑자기 뭔가를 발표를 해요. 자율주행차를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딴 회사들은 우리가 몇 년도까지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운행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GM이 우리는 다 만들었다. 우리 완성됐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미 국토부에다가 운행 허가를 내달라고 이제 그러니까 시험 운행이 아니라 상업 운행을 하게 해달라고 허가 신청을 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그 국토부는 미국 네, 국토부를 말하는 미국 국토부. 그러면 그 이전에 언론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시험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GM은 2019년부터 미국에서 상업 운행 무인 자율 운행 자동차를 상업 운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적자 나는 해외 사업부를 날리고 미래 사업으로 가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무인 자동차가 돌아다니면 말 그대로 택시인데 택시를 부르려면 길에서 소문 들 수는 없잖아요. 무인 자동차 지나가는데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션이시게요. 다섯 번 흔드세요. 근데 자동차를 부르는 것 중에 1위 업체가 우버잖아요. 2위 업체를 GM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뭐 그 플랫폼을 운영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많이 들면 돈은 어디서 나겠어요. 옛날에 이제 계속 만들어 오던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 나는 부분은 놔두고 이 옛날 자동차는 생산을 하는 거죠. 계속 생산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평 1공장에서 25만 대, 창원 공장에서 25만 대 정도 수준의 생산력을 유지하겠다라고 이번 협상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반토막이네요, 생산이 거의. 그렇죠.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수출 물량이었는데 80%가 수출 물량이었는데 수출하는 데가 다 철수를 했잖아요. 왜 자꾸 들을 때마다 GM 얘기하는데 이렇게 현대차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단일 차종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수출되는 차가 뭘까요? 수출이요. 예. 쉐보레? 단일 차종. 단일 차종? 네. 그러니까 뭐 소나타면 소나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GM이겠죠? GM 차는 그 말리부? 말리부가 많이 나가려나? 트렉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차예요. 그 그게 뭐야? 서브? 그 그 약간 그- 네모난 GM의 소형 SUV. 예. 약간 처음 네모난 들어봐. 느낌의 예.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차예요. 단일 차종 기준으로 봤을 때. 유용하니까. 이게 엄청 많이 팔려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팔리는데 외국에서는 엄청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주요 생산 기지가 한국 GM인 거예요. 1차는 우선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GM이 철수한다 그럴 때 정치인들이 엄청 나섰잖아요. 특히 이제 지역구인 홍영표 의원이 많이 나서가지고 맨날 가서 얘기하고 사진 찍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인들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GM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통 그렇겠죠. 사업체일 때 국회의원이 뭐. 그리고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래 GM이 그 대우를 인수할 때 산업은행이 51%의 지분을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 GM이 싫다 그런 거예요. 그럼 니네 경영 간섭하려고 49%나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75%를 GM한테 팔고 25%를 산업은행에 가지고 있었는데 추후에 증자를 하면서 산업은행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서 산업은행이 17%로 낮아진 거예요. 17% 가지고 있는 대신 비토권을 얻어냈는데 비토권이 2017년 말에 없어졌죠. 없어지고 그 이후에 GM이 군산공장을 문을 닫고 철수설이 나온 거예요. 우선 이거는 대충 얘기가 끝난 것 같고 많이 후려쳤네요. 네, 엄청 많이 물었었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연구개발법인을 분리한다. 분리하면 뭐냐? GM이 철수하려고 수쓰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GM이 협상이 끝나면서 발표했던 게 뭐냐면 우선 7조 원, 한국 돈으로 7조 원이 넘어요. 7.7조 하여간 7.7조 원, 8조 원 정도, 대략 8조 원 정도를 들여서 7만 7천억. 그러니까 이전에 GM 코리아가 가지고 있던 빚을 상각시켜 주겠다. 그게 이제 3조 원 정도고 그 이후에 새로운 차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투자하는 돈이 약 3조 원, 또 3조 원이 넘죠. 4조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실제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산업은행에는 너희도 주주지 않냐? 17%를 가지고 있는 주주니까 8천억을 내라 라고 해서 4천억을 먼저 주고 그 이후에도 4천억을 줬어요. 진짜 돈 벌기 쉽다. 그래가지고 그때 산업은행이 우선 이동걸 회장이라고 있는 회장이 이동걸인데 이 아저씨가 대단한 사람인데 정치인들이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불러다가 맨날 뭐라고 하잖아요. 연구개발 법인 분리해가지고 철수하려고 그러는데 니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연구개발 법인 분리한다는 게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2017년 7월에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한다라고 하면서 GM에서 우리 너무 협상이 너무 잘 됐다. 우리 너무 만족한다. 그래서 한국에 추가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해서 5천억 불을 추가로 투자를 하면서 부평 2공장에다가 연간 7만 5천 대 분량을 생산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추가로요? 네, 추가로. 그러면서 했던 말이
한국 GM 코리아 GM 한국의 생산 공장은 글로벌 생산 기지이고 GM의 연구개발 법인은 글로벌 그 GM의 한국 GM의 연구개발 법인은 글로벌 GM의 SUV와 CUV를 개발할 주요 연구 기지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선은 연구개발법인의 인원이 3,000명 정도 되는데 100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노조는 이걸 왜 반대를 하느냐? 노조가 사실상 구라를 친 거거든요. 약 8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인데 8조 원을 투자를 하고 철수를 할까요? 걔네들이? 8조 원을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자기 돈이에요. 받은 건데 투자를 해놓은 건데 나갈 때는 그냥 버리고 가는 돈이 아니라 정산을 하겠죠. 그냥 버리고 두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팔 거 아니에요. 그 부지라든지. 그거는 산업은행하고 하면서 다시 비토권을 받았어요. 또 비토권을 받았어요. 네, 뭔 그래. 토건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사회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것도 근데 공개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요?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텐데 어쨌든 자산 매각은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닐 테고 원래 그 지분에 따라 원래 그런 게 있을 수 없지만 비토권을 주니까 거기에 대한 제한 사항을 걸어놨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10년 동안은 자산을 판매를 못 해요. 자산을 못 팔고. 그래서 이동걸 회장이 국회에 나가서 얘기하는데 우리 연구개발 법인 분리 반대하면 우리 4천억 남은 거 안 주면 된다. 4천억밖에 안 줬으니까. 그 국회에서 국민이 원하면 4천억 지원 안 하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4천억을 지원을 안 하면 GM이 우리 털고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연구개발 그러니까 노조가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GM의 근로자가 17,000명 정도 됐어요. 사실 되게 많은 인원인데 연구개발 법인을 거기서 이제 군사공장 문 닫고 희망퇴직하면서 10,000명 정도로 줄었는데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를 하면 7,000명 정도로 줄죠.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인원이 작아진다는 건 노조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가서도 대의원 숫자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노총에서도 힘이 약해지고 사측하고 협상할 때도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 생산직 같은 경우에 10,000명이 넘었고 연구직은 3,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회사와 노조가 협상을 할 때 생산직 위주로 협상을 하겠어요? 연구개발직 쪽으로 협상을 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생산직 쪽한테 불만은 생산직이 많으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연구개발직을 떼어내면 얘네들이 자기네들이랑 같이 안 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협상을 하면서도 연구개발직 쪽보다는 생산직 위주로 생산직 쪽이 유리하게 협상을 했고, 그래서 법인을 분리하는 걸 그렇게 반대를 한 거죠. 사실상 이미 4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근데 그거는 추측 아니에요, 추측? 추측인데 네. 그거 외에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거 외에 노조가 하는 이유는 분리해서 나가려고 한다잖아요. 근데 네. 나가려고 하는 가능성은 없다. 없죠. 라는 전제하에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노조의 의도는 요건 것 같다. 이런 거 네. 아니에요. 이미 사실 만약에 돈을 투자하기 전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미 투자를 했는데 GM 같은 경우에, 그리고 글로벌 GM의 연구개발 거점으로 이미 한국이 지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GM은 지금 우리 스파크 있잖아요. 창원 공장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다마스 라보 스파크를 생산을 해요. 다마스 라보 같은 경우에 사실상 거의 안 팔리겠죠. 진짜 조금 팔리고 스파크도 한국 내에서는 별로 안 팔리죠. 다 수출하고 있는데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유럽으로 수출하는 거 문제 아까 유럽에서 철수를 하면서 유럽 메이커를 팔았어요. 그 오페라고 복스웰이라는 메이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퓨조에다가 팔았어요.
걔네들을. 그러면서 팔아도 일정 정도는 걔네들이 차를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랙스랑 스파크를 그쪽에다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근데 얼마 지나면 그것도 끊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서 노조에서는 스파크 2를 개발해서 만들어가지고 창원에서 생산을 하자라고 하는데 살 데가 없는 거죠. 그때쯤 되면.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연구법인하고 생산법인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산만 철수를 했죠, 호주에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구랑 생산이 합쳐져 있어요. 합쳐져 있지만 중국은 그쪽에서만 해도 워낙 수익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철수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분리죠. 중국은 분리가 돼 있지. 연구랑 생산이 분리가 돼 있는데 철수할 생각이 없고, 호주는 합쳐져 있었지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철수를 했고, 그래서 연구개발법인을 분리한다라는 건 철수랑 상관없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그거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철수하고 싶을 때 철수할 수 있다. 근데 왜 사측에서는 그 분리를 하려고 해요? 합쳐져 있는 걸? 그래서 분리했을 때 이점이 뭔데? 분리했을 때 이점은, GM에. 우선 한국 GM의 이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구개발법인이 돈을 엄청 많이 쓴다고. 2,000원? 근데 그게 글로벌 GM 바로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한국 GM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글로벌 GM이 연구개발비를 쓰게 되겠죠. 그럼 한국 GM에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글로벌 GM 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글로벌 연구 거점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이 빨라지죠.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글로벌 SUV랑 CUV의 연구 개발 거점이 됐다라는 건, 이제 한국이 자동차 생산에서 좋은 게 뭐냐면, 우선 연구소가 있으면 연구소에서 연구만 해가지고 차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으면 부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연구개발 법인 근처에 부품 회사가 있어야 좋겠죠. 한국은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품을 연구개발이 그래가지고 끝났으면 조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기지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부품 회사에다가 연구개발에 한 데서 기술을 이전을 해줘야 돼요. 이전을 해주고 자기네들이 뭐 몇만 대를 생산하겠다라고 결정이 났으면 그만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줘야 돼요. 부품 회사한테.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한국은 연구소 생산 테스트하고 부품 회사까지 다 붙어 있잖아요. 한국은 정말 그 연구 개발하기 좋은 위치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연구 개발을 하게 되면 이 한국 연구소에서 연구 개발해서 만든 차를 딴 나라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부품 업체의 부품이 그쪽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구 개발한 데서 만든 부품이 50% 이상 들어간다라고 해요. 부품을 그쪽에서 생산하려면 또 기술 이전해주고 그런 생산할 수 있는 그만큼 끌어올려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구 개발 법인을 분리해서 글로벌 연구 개발 거점이 됐다라는 건 한국 경제에는 사실상 되게 좋은 거예요. 부품 업체들의 매출이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파크 2를 만드는 건 팔 데가 없는데 노조가 만들겠다라고 한 거고, 만들어 달라고 한 거고, 왜 우리는 전기차 안 주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연기관 차를 포기를 하고 전기차를 만들면 그 창원 공장이나 부품 공장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전기차 몇 대 팔린다고? 그러니까 전기차를 받아오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회사가 그럼 빨리. 뭘 받아야 돼요? 지금은 내연기관 차를 새로운 만드는 게 내연기관 나죠. 차. 그럼 개발해서 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지금 배정을 한 거예요. 한국에 협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창원에 25만 대, 부평에 25만 대, 부평 2공장에 7만 5천 대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생산량이 반으로 줄면 그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겠네요? 우선 17,000명이었는데 그래서 연구개발직 3,000명 빼고 그럼 14,000명이죠. 지금 7,000명 정도 돼요.
희망퇴직하고 이미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생산 그거를 움직이는 건 문제 없고 거기 비정규직도 다 잘렸잖아요 작년에. 그러면 연구개발하는 그 3,000명은 분리하는 거에 동의해요? 동의하는 것 같아요. 알 수 없나? 입장을. 걔네는 동의할 것 같아. 동의할 것 같은데 저도. 동의하니까 조용하고 있겠죠. 굳이 묶여 있어봤자 뭐 묶여 있는 것보다 이게 자유롭게 떨어져 있는 것이 편하겠지.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회사 다니는 글로벌 거 회사를 좋을 것 밑으로 같아요. 들어가면서 그리고 연구개발 법인 분리하면서 추가 고용 100명 넘게 추가 고용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분리를 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는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국회에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10년 후에 GM이 또 나가야 된다고 하지 않겠냐라고 했지만 10년 후에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수소차가 대세가 될지 전기차가 대세가 될지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약속을 하냐. 이동걸 회장이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동걸 회장이 약인 것 같은데. 왜요? 아는 사람이 더 한다고. 제 생각은 그래요. 왜요? 이제 일단 내용을 다 끝내야 되니. 우선 중요한 내용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고생하셨네요. 진짜 장난 아닌데. 잘 정리했는데 나 매끄럽게 이해가 됐어.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것만 이렇게 찍고 진짜 주변에 있는 건 다 주변 거리 다 날려버린 거야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내용이. 아, 저 속속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이제 말씀해 보시죠. 갑자기 이동걸한테 꽂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랄까 그 회사 일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10년은 당연히 안 나갈 거라고 생각한다 본인들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10년을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 직장의 안정성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0년 이상 평생을 원하는 거다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 노조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 5년만 안 나가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라고 10년 해줬잖아. 나라가 돈 써서. 그럼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 GM이 선제적으로 무조건 전기차, 그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카로 가겠다. 그러니까 공유 차량 공유 서비스로 가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선포하고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전 세계 생산기지를 철수해서 그 다시 미국에서 생산기지를 가져가겠다는 거 가는데 그나마 아시아 지역은 중국 그러니까 GM이 지금 주요 매출이 미국이랑 중국에 팔고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60%? 전 세계 매출 중에. 그래서 먹고 싶은 시장이 아태 시장,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일본이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걸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유럽이나 뭐 러시아나 호주에서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정부에서 뭔가 조건을 제시하면 좀 늦게 나와요. 호주처럼. 좀 뭔가 우리 보전해주면 좀 늦게 나오는데 대부분 나오면서 그 나라의 마케팅을 하면서 나와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유럽에도 마케팅 다 나왔잖아요. 유럽에도. 하지만 마케팅은 해요. 그 브랜드 마케팅을. 호주도 나왔지만 브랜드 마케팅은 해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브랜드를 뭐 냅두고 가거나 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GM은 한국에서 10년은 생산할게 라는 입장이에요. 이 정도 해주면 10년은 생산하지. 뭐냐면 말 그대로 뚝딱 전기차로 못 넘어가니까. 하지만 우린 전기차로 갈 거야. 10년 뒤에 당연히 GM 본사에서 이제 나중에 전체적인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연구 부분은 향후 개발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중에 자기네 산업의 핵심 부분이기도 하고 세금을 깎을 수 있는 지출의 덩어리를 차지하니까 당연히 불리하고 한국처럼 노동 환경이나 기업 유지하기, 공장 유지하기 좋은 나라가 드물잖아요. 공장은 따로 분리해놓고 언제든지 우리 적자야. 문 닫을게라고 하면서 저희들은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그것도 경제 논리로 맞는데 산업은행장 말도 맞는데 그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런 뭐 같은 경우가 없죠. 뭐 안 나간다 해도 상황이 변했는데 어떡하냐, 적자 나는데 어떡하냐. 그 말은 자기네들 알지만 우리들이 요구하는 건 그걸 대비해달라는 말이다 라는 것 같아요. 느낌은 10년 뒤에 나갈 것 같다. 얘네들 적자는 무조건 나가는데 얘네들이 적자 안 나가고 계속 여기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는 말을 또 일부 사람들이 봤을 때 참 못 배운 소리 한다. 그게 말처럼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GM처럼 이렇게 뻔히 보이는 회사가 없는데 대놓고 말을 하고 다 말이 딱 지금 우린 10년 뒤에 나갈 수 있어. 언제든 공장은 털 수 있어.
우리 공장을 다시 전기차 만드는 공장으로 만들 생각은 없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후까지 그 머신을 그 내연기관 차를 파는 시장으로 남겨둘지 모르겠지만 서로 나가더라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브랜드 마케팅을 할 정도로 남겨둘지 모르겠지만 철수는 안 할게. 다만 공장은 날릴 수 있어. 이런 입장인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선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산업은행장이나 노조가 이제 몇 달 전에 연구개발법인 그 얘기했을 때 GM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GM에서 북미에 있는 공장을 7개를 문을 닫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한국에서 군산 하나 닫았잖아요. 군산 하나 닫았을 때 트럼프가 내가 잘해가지고 군산 문 닫은 거다. 저거 이제 디트로이트로 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 몇 달 후에 북미에서 7개를 닫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공장 7개 닫겠다 라고 발표했는데 노조가 저거 봐라. GM이 한국에 철수하려고 지금 저러는 거다 이랬어요. 근데 노조도 답답하긴 한데 북미에서 7개 닫는다라는 건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공장을 많이 닫는다라는 건 한국에 있는 공장이 생존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거는 제 생각은 다른 나라 공장 그 북미 지역은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본토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GM 그룹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지. 여기 닫는다고 해서 한국 공장 살린다는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닫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GM 같은 경우에는 네. 크게 권역이 나눠져 있는데 우선 GM 아메리카 쪽 북미 쪽이 있고 중국이 있고 그다음에 GM 인터내셔널이 있어요. 한국 GM은 GM 인터내셔널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중국 외 별도의 GM 인터내셔널의 글로벌 연구랑 생산의 거점이 한국이 된 거예요 이번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최소한 10년 동안은 GM이 약속한 대로 가려고 할 거예요. 25만 대 이상.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50만 대 왜냐면은 GM이 파일을 늘릴 부분이 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미래가 밝지만은 않네요. SUV 연구한다 하면 걔네들의 메인 목표랑은 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우선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세단 생산 안 한다 그랬어요. 다 SUV로 바꾼다 그랬고 이미 세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안 팔려요. 안 팔려. 우리나라 왜 이렇게 세단이 잘 팔려? 좋잖아요?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 때문에. 그거밖에 안 타잖아 사람들. 현대차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돈을 내고 이렇게 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필수품인데. 근데 대부분 출근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끄니까 싼 세단이 필요한 거고 아니면 SUV나 트럭은 당연히 일하는 거고. 아니 이제 우리나라는 세단은 사장님이 타는 거고 SUV는 노동자가 타는 거는 노동자나 캠핑하러 다니는 사람이 타는 거다라고 생각. 그럼 외국에는 왜 SUV가 잘 팔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리나라 세단은 사실 그러니까 세단도 세단급이 있잖아요. 네. 근데 급이 SUV처럼 이렇게 다른 게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세단은 급이 확 차이 나잖아요. SUV도 많이 차이 나죠. 차이 나는데 세단만큼 차이 나지는 않잖아요. 정말 고급차는. 그러니까 고급차를 말하는 걸 제외한다면 제가 볼 때 SUV는 인원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 차를 끌려면. 그러니까 2명이 차를 타는데 SUV를 끌려면 레저나 SUV를 활용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 끄는 거지. 만약에 혼자 살아요. 만약에 계속 난 결혼 안 하고 40까지 산다. SUV 끌 거예요. 굳이 기름 많이 들고 유지비 많이 들고 공간 많이 차. 당연히 싼 세단을 끌겠죠. 돈을 적게 든 선택을 한다면. 근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생활이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나? 되게 너무 요새는 그냥 취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취향인데 막상 차 끌어 보면 그 돈 나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내 차량 아니, 유지비라는 사실 게. 그 차에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잘 차를 모르겠는데. 끌어 보면 돈 나가는 게 돈 너무 나가는 게 달라요. 엄청 많으니까. 근데 내가 굳이 나 혼자 내가 출퇴근용이고 그냥 편하자고 타는 건데 이 돈을 내야 되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서브가 반드시 필요해요. 난 스키도 타러 다니고 뭐 가끔 명절에 가서 뭐 이런 것도 싫고 뭐 난 차로도 모두 날라야 돼. 그러니까 그런 용도에 따라 사는 건데 해외는 그런 용도가 제가 볼 때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일단 장만 보러 가도 뭐 멀리 우리처럼 가니까 뭐 좀. 봉투 하나 들고 오는 거 아니죠. 집 퇴근할 때 장가야지. 이게 아니니까. 왜 스파크에도 싫어도 다 싫지 그 정도는. 근데 요즘에 SUV 사는 사람들은 보니까 유모차 말고 그 뒤에 그 애기 앉는 그 그러니까 뭐라 하죠? 난 결혼 시트? 베이비시터. 계획이 있다. 그것 때문에 사던데. 결혼 계획이 있으면 세단 끌다 SUV로 바꿔요. 곧 결혼할 생각이다. 내가 몇 년 안에. 근데
왜냐면 끌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나 세단 끌고 싶은데 결혼하는데 세단 끌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냐. 너 그거 못한다고. 너 유모차 어떻게 실을 거야. 뭐 애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짐은 서브로 가는 거예요. 전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스파크에도 다 생각해요. 실리는데? 스파크는 세단이에요? 스파크 그 경차잖아. 있잖아, 경차. 경차. 난 자. 몰라. 마티즈. 누나가 끌어서 아는데 은근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은근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맥시멈 2명이라는 거죠. 근데 2명 타고 뒷자리에 그냥 트렁크처럼 쓰는 거고 거의. 그러니까 만약에 애까지 있어 셋이다. 뭐 아니면 뭐 그러니까 물론 난 뒷좌석에 누구도 태우지 않을 거야. 뭐 부모님을 태우지 않는다든지 뭐 난 친구도 이건 다 내 개인용 차다. 그럼 상관없는데 전 용도에 따라 그런 거. 사실 서브가 뜬 게 그런 용도가 많아져서 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차가 괜찮은데 해서 뜬 게 아니라 왜냐면 그런 활용도가 없으면 굳이 돈을 더 내고 기름 더 먹는데 차가 무거우니까 단지 좀 좌석이 높아서 좀 시야가 확보되네 이래서 끄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거야. 그래서 뭐 전 뭐 GM 이거 전기차 이것도 뭐 그것도 사실 GM의 말에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 노조 좀 답답한 게 이렇게 GM하고 막 이렇게 아니라 어차피 제가 볼 땐 잘려요 나중에. 아무리 파업을 해도 제가 볼 때 잘리니까 차라리 잘린 후에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게 낫지. 지금 이미 잘린 사람도 많은데. 근데 뭐 정부에 대응을 해도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제가 게 볼 그 때 사람한테. 저는 제가 볼 때 GM 10년 더 있으라고 준 돈이 있죠. 그걸로 그게 얼마예요? 8천억. 8천 아, 원, 하나은행에서 8조 준 거? 원이라면서요. 아니지. 8조 8조 원은 투자금 8조 원은 GM 본사에서 GM 한국에다가 투자한 투자한 돈이고 그 조건은 우리나라가 뭐 줬을 거야. 8천억을 8천억. 그 은행 8천억 준거 중 아니야? 8조 원 네, 투자. 산업은행. 산업은행에서 준 그럼 거. 8천억을 차라리 펀드를 만들어서 퇴직자들이나 거기 계약직 나오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돈으로 쓰면 되는데 지원을 해서 뭐예요? 그 국가가 재취업이라든지 그거를 왜 다른 산업을 그냥 그 국가에서 해줄 건 아니잖아 사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왜냐면 아니, 네가 그러면- 아니, 잘려면 그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살아 먹어야지. 8천억을 지원을 안 하면 GM에 있는 17,000명하고 부품 회사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10만 명이 실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차라리 그래도 그게 낫다고 봐요. 10만 명이 실업을 하는데 8천억으로 지원을 저는 그게 한다고요? 낫다고 보는데 당장 이 사람들 10만 명 더 일시키고 8천억 줘서 GM이 10년 동안 더 일해서 벌어 먹고 나가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 돈 쓸 바에 정부가 돈을 더 써서 그리고 10년 8천억은 정부가 쓴 돈이 아니에요. 산업은행. 산업은행이 있어. 은행이 쓴 그러니까 돈이에요. 은행이 쏜 돈인데 뭐 은행이 지 맘대로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게 보고가 올라가고 그냥 산업은행장이 지원해줄게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혼자서 원래 결정- 은행장 마음대로 해요. 왜 산업은행이 사기업이에요? 아니 국책은행. 국책은행인데 원래 은행장 맘인데 뭐 그럼 은행장 맘인 거야? 국민이 원하면 지원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네. 되게 이제 예전에 대우조선 때 산업은행에서 거기다 돈 넣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왜 세금을 넣느냐라고 하는데 네. 우선 첫 번째로 세금이 아니고 두 번째로 산업은행은 우리나라에서 뭐 인수합병이라든가 기업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고 전문가예요. 산업은행. 최고 사기꾼일 수도 있죠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맞고 정답이긴 한데 제가 흥분하는데 답답한 게 뭐냐면 사실상 빨리 잘리는 게 전 낫다고 봐요. 10만 명을? 네, 10만 명을 빨리 그 10만 명 다 한 번에 털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지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이 저는 그게 아니야. 10년이나 그게 아니라 15년을 내가 자동차 내연기관 일해서 일해놓고 나오면 제가 볼 때 재취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10년이 남았잖아요. 만약에 그래도 최소 10년이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알아서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알아서 준비하는 게 돈을 나은데 벌면서 알아서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그 GM 노조의 중요한 사람들은 다 40, 50대예요. 그러면 40, 50대라는 건 10년 후면 그 사람들이 정년퇴직한다라는 거고 대부분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GM 대우가 지금 7,000명을 잘랐는데 7,000명 자른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7,000명은 잘랐지만 아까 좋은 시나리오대로 얘기하면 우선 60만 대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GM에서는 추가 고용이 있을 수 있고 말 그대로 글로벌로 생산할 차를 한국 GM에서 만들면 부품 회사들의 파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서 사람들이 더 계속 인원 고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좋은 시나리오죠 이게. 좋은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이거고. 저는 지금 이 10년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나쁘진 않게 생각은 하는데 그냥 저 안타까워요. 제가 만약에 GM을 다니고 있다면 거기 생산시 노동자고 제 나이가 뭐 10년 뒤 15년 뒤면 나 은퇴하니까 끝나 뭐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러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 10년 뒤 15년 뒤에 한 10년 정도 더 일해야 되고 그 10년이 내 인생에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갈 시점이다. 에 잘렸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차 하는 걸 보니 전 세계 어느 그 카테고리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GM이 말하는 선제 대응에 하나의 카테고리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으면 현대 그런 회사로 들어갈 수도 없고 짱날 것 같아. 개빡칠 것 같아. 이때 다시 어떻게 공부를 해서 무슨 자격증을 따서 근데 어디로 지금 가? 바로 잘려서 재취업 하는 거보다는 재취업 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잘 안 되니까 재취업이 10년 뒤에 잘릴 각오를 하고 재취업 준비를 계속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두 가지 다 노조가 선택을 안 하는 거. 그냥 정부한테 어떤 대안을 달라. 회사한테 우리 평생 고용할 계획을 내놔라 뭐 이러는데 사실 그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안 되고. 그치, GM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너희들한테 자율주행차를 연구하게 해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딜을 해서 오케이 그럼 이 문제는 10년 뒤로 넘기자. 일단 10년 이대로 가자. 우리도 이 정도는 합의가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우리도 투자하고 너희도 투자하고 그 사이에 우리는 뭐 필요한 거 할게. 근데 되게 언발에 오줌 는다는 느낌? 이것도 좋은데 요걸 하고 다음 플랜은 뭐야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요거 하고 다음 플랜은 야 나 미래일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니까 10년 뒤에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라고 하고 물론 그렇구나. 10년 뒤엔 수소차가 될 거야 라고 정부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수소차 생산 공장으로 가라 그러면 될 것 같긴 한데 에너지 스톡 만들고 가서 어쨌든 수소 전기차도 부품이 반으로 주는 거고 그냥 부품은 생산할 거고 수차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답답한 느낌? 노조도 제일 답답한 건 어쨌든 당사자인 노조가 답답한. 노조도 물론 의견 통일이 안 되니까 그럴지 모르겠고. 근데 지금 파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운 GM은 파업이 끝났죠. GM도 그럼 됐네. 노조도 사실은 그거 노조도 지들이 해결 끝. 해피 엔딩. 10년은 노조도 법인 분리를 지들이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렇죠. 있으니까. 힘도 없고. 그치. 사실 답이 없는 어떡해. 문제였는데 뭐 어떻게? 근데 이게 우리나라 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떡해.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산업은행 이런 같은 구조조정. 경우에 이미 이전에 법인 분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산업은행이 판단했을 때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나중에 국회에 끌려간 거지. 근데 산업은행의 구조 궁금한 게 국책은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막 빌려주고 하는 그 쓰는 돈은 뭐예요? 세금도 아니면? 이건 은행돈. 뭐예요? 은행도 은행. 근데 그러면 일반 은행이랑 국책은행의 차이가 뭐예요? 주인이 나란 거지. 근데 주인 마음대로 못 한다고 했잖아요. 은행장 마음대로. 이미 임명을 해놨으면 걔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임명을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 임명을 그래서 해놨으면 정부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걔가 임명을 해가지고 사장을 임명을 했어 내가. 그럼 얘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얘를 잘라야 되는 거지. 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그런 쉽지 않죠. 구조가 상식적인데 우리나라 상식이 잘 안 통하니까. 그리고 그렇죠. 산업은행이 그러니까 조선업을 예를 들자면 산업은행이 없으면 우리나라 조선업이 다 망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되게 빡치는데 조선업체 진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아니. 빡치게 많으신지. 그것도 조선업에 들어가 있는 일부 자본들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산업은행이 메꿔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조선업을 하고 있어. 이 사람이 저쪽에 뭐 카타르에서 배를 한 쪽 나한테 발주를 했어요. 발주를 하면 이거 아파트처럼 얘네가 선수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을 해요. 배를 만들 때 지불을 하는데 선수금 넣고 중도금을 넣는데 회사가 망해가지고 배를 못 만들었어. 그러면 저 사람 발주한 사람은 돈 날리는 거 아니에요. 돈도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배 다시 발주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증을 서줘야 돼요. 보증을 누가 쓰면 산업은행이 써요. 그런데 만약에 그 보증을 쓰는 은행이 없잖아요. 그럼 걔는 우리나라에 발주를 안 해요. 그거를 산업은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은행은 왜 안 해요? 리스크가 크니까. 그렇죠. 그럼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조선업 중에 그런 부실한 데를 정리해서 정말 일반 시중은행이 보증을 설 수 있는 조선업만 남아 있어야 건강한 거지. 다른 나라는 그럼 조선업 보증 누가 서요? 거기도 은행이 있어요. 다른 나라는 조선업이 없어요.
조선업 있는 나라 몇 개 없는데. 아 그래요? 아, 몇 개 어느 중국, 한국, 일본. 아 진짜? 그게 중국은 끝이에요. 다른 요 3국에서 국가가지고. 배를 다 만든다고? 아니, 다는 아니고. 큰 아니 배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만든 뭐 컨테이너 싣고 막 LPG선, 유조선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가스선, 경우에는 LNG선. 일본은 대형선이 없어요. 일본은 대형선이 없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나라 뭐 조선업 수주 1위 했다라고 뉴스 나오잖아요. 그 중국이 이전에 수주를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려워졌잖아요. 어려워졌는데 그 중국이 뻘짓해서 그런 건데 자기네들이 능력이 없으면서 발주를 받은 거예요. 발주를 받아서 만들었어요. 예, LNG선 이번에 뉴스에 많이 나온 거 LNG선인데 LNG선이 굉장히 어려운데 중국에서 발주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 LNG선을 인수를 하면 최소 15년에서 25년을 굴리거든요. 근데 중국이 만들어서 인도를 받은 배들이 2년 3년 만에 폐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에다 발주하던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돈 좀 더 주고 한국에다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한국에서 주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그러게. 중국이 준비가 안 된 게. 만약 중국이 준비가 됐었으면 한국 일본처럼 일본이 조선업 싹 털려서 우리나라가 다 먹었잖아요. 털어서. 우리 우리나라 그 조선업 털리는 거 아니야? 무섭다. 그러니까 중국이 준비가 돼 있으면 제가 볼 때 언제가 언제든 털릴 수 있는 환경인데 자동차에서 100까지 갔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저 솔직히 그 수소차도 수소에 경쟁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수소를 생산해내는데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전기차로 다 갈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최소한 지금 수소에 가장 적극적인 데가 어디냐면 글로벌 정유업체들이 가장 적극적이에요. 자기들 살아남아야 되니까. 수소를 생산하잖아, 걔네들은. 제가 볼 때 수소차랑 전기차는 기존의 자동차 정유업계랑 전기차 업계랑 싸우는 경계선 같아요. 그거는 그 수소는 나중에 얘기할게. 경- AS 경계- 따로 할게. 한번 네, 해주세요. 좋아요. 왜냐면 솔직히 전 세계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면 전 세계 정유업체에 엄청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 업계 변화가 아니라 정유업계와 새로운 그 전기차 업계의 싸움이니까 제가 정유회사라도 그렇게 하겠다.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그 기름 끓여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수소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할게 그 얘기는. 네, 좋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참 답답하네요. 마무리. 아우 답답해. 고구마. 아. 한잔 하실래요? 현대차 11조 오늘 11만억인데 그 돈이면 진짜 그 돈이면 뭐 부평 그 돈 주면 아예 GM은 사겠다. 아닌가? 11조를 그 땅 사는데 아 그거예요? 아닌가? 땅을 뭐 얼마나 큰 거 샀길래. 한전부지 산 거 11조 원 정도 안 들은 거 아니에요? 그거? 우선은 정확히 몰라. 어디 산지도 몰라. 안전부지. 11조 원 아니에요? 안전부지 현대에서 10조 원에 샀잖아요. 10조 원? 네, 10조 원에 샀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이 2조 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유. 그 외에 또 이제 건물도 져야 돼요. 그 돈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한 3개 살 돈. 그리고 그럼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현대차에 앉혀가지고 자율주행 시키고. 죄송합니다. 정줄 났네. 마무리해 주세요. 무슨 얘기하려다 마무리해 주세요. 잊어버렸다. 뭔 얘기하려다가 잊어버렸다. 아 우선 저기 얼마 전에 그 사퇴하신 김현철 청와대 경제수석 알죠? 뉴스 못 봤어요? 예, 그말 잘못해서 네, 그 양반이 내가 그 전주에 그 양반을 봤어요. 봤는데 그 양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동남아에서 일단 동남아에서 중국, 일본을 싫어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걔네들은 거기에 진출해서 돈 벌고 빼갈 생각만 한다고. 그래서 한국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내가 질문을 물어봤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봤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해서 지금 베트남에서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SDS 이런 데서
사람들 몇 명 죽거나 뭐 암 걸리거나 해가지고 엄청 얘기 많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엄청 죽어나가고 있거든 지금 삼성전자 공장에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장들도 빼오고 있는데 거기서 가서 돈 벌러 가는 거지 걔네 봉사하러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내가 뭐 교묘하게 내 질문을 피해 가더라고. 대답을 안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GM도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거지 우리나라 돈 쓰러 온 건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돈 쓰기 시작하면 나간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같이 벌 수 있는 뭔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먹은 건 맞아요. 먹튀라고 얘기가 맞는데 GM이 우리나라에서 먹은 건 맞아요. 근데 먹은 만큼 우리도 사실 받은 게 있거든요. 같이 먹었죠. 예, 같이 먹은 건데 튀는 결론적으로는 안 튀었으니까 튄 건 아니죠. 아직은? 아직은. 아직은 언젠간 튈 수도 있겠지만 안 튈 수도 있어요. 진짜 한국이 거점이 되면 안 튀겠죠. 한국이 호구 같은 나라라서 그냥 그래서 가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먹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GM을 얘기해야 된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양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그냥 풀어쳤는데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GM이 튄다고 했을 때 정치인 아무런 권한도 없고 그 내용도 모르는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뉴스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너무 짜증났고 그건 말하는 거 들어보면 딱 알잖아요. 내용을 모른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몇 달 전에 그 뭐냐 영구법인 분리한다는 것도 영구법인 분리한다는 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너무 짜증나서 사실 얘기했던 거예요. 이걸. 목적이 그냥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얘기한 거예요. 좀 공부 좀 하고 얘기하라고. 물론 그 사람들이 듣지는 않겠지만. 공부할 시간도 없죠. Superman.